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 좀 보면서요. 미국 세금 보고서의 기타 세금 항목 있잖아요. 네, 그거랑 특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2008년 최초 주택 구매자 세금 공제 FTHBC라고 하죠. 그거 상환 문제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요, 스케줄 2가 뭔지 좀 확실히 이해하고 또 FTHBC 상환 규정 속에 혹시 숨겨진 기회는 없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미국 세금 보고서 폼 1040 작성하다 보면 그 기본 소득세 계산 다 하고 나서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스케줄 2 기타 세금 항목인데 이게 가끔 좀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그 스케줄 2에 뭐 자영업세라든가 아니면 IRA 같은 세금 혜택 계좌에서 돈 일찍 빼면 되는 벌금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그 최초주택 구매자 세금 공제 상환액 이게 라인 10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여기 해당돼요. 이 항목들은 그러니까 내야 할 세금 총액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반대로 스케줄 3라고 있는데 그건 뭐 초과 납부한 세금 돌려받거나 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이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 2008년에 집 사면서 최대 7,500달러 세금 공제 받으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그때는 정말 큰 혜택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사실상 무이자 대출 같은 거여서 15년에 걸쳐서 나눠 갚아야 했던 거잖아요. 2009년 이후 공제는 뭐 상환 의무가 거기 없었던 거랑은 좀 다르죠. 네, 맞아요. 바로 그 2008년 최초 주택 구매자 세금 공제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상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이 15년짜리 상환 의무 기간이요. 2024년 과세 연도를 마지막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 4월에 세금 보고하실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2024년이 마지막 해군요. 네. 만약에 최대 금액 7,500달러 받으셨으면 매년 500달러씩 꼬박꼬박 갚아오셨을 텐데 이번 2024년 세금 보고가 그 마지막 표준 상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500달러는 뭐 복잡한 서류 없이 그냥 스케줄 2 라인 10에 딱 적으면 돼요. 근데요, 만약에 그 15년 다 채우기 전에 집을 팔거나 뭐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거기서 안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남은 돈을 한 번에 다 갚아야 하는 가속상환, 뭐 이런 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때는 폼 5405라는 별도 형식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속상환 규정에 아주 주목할 만한 예외 조항들이 숨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세금 혜택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자면 딥할 때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면제 규정입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에 집을 팔았는데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관계없는 제3자한테 팔았는데 판 가격이 조정된 취득 원가보다 낮을 경우예요. 이 조정된 취득 원가는 쉽게 말해서 집 살 때 가격에다가 뭐 큰 수리비 같은 거 더한 금액인데 이거보다 싸게 팔았다면 그러면 남아있는 상환 의무 전액이 면제됩니다. 와, 손해보고 팔면 남은 빚이 그냥 없어진다고요? 이건 정말 큰데요? 그렇죠. 상당한 혜택이죠. 그럼 반대로 이익이 나면요. 그때는 무조건 남은 거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게 두 번째 예외 조항인데요. 주택 매각으로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그 이익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익 본 금액까지만 내면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남은 상환액이 500달러인데 집 팔아서 번 이익이 200달러밖에 안 된다면 200달러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300달러는 면제받는 거죠. 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그 외에도 뭐 사망이라던가 이혼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아니면 특정 공무원이나 군인이 파견 가는 경우 등등 여러 상황에서 상환 의무가 면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4년이 마지막 상환 연도라는 점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예외 조항들을 좀 연결해보면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가속 상환 규정을 잘 보면 15년 상환 기간 동안 집을 처분했을 때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럼 만약에요. 2024년 세금 보고 때 마지막 500달러를 딱 내서 상환 의무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 후에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집을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매각은 15년 상환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네요. 기간이 끝난 후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속 상환 규정 자체를 피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특히 집 팔 때 이익이 좀 많이 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시점 차이, 몇 주 차이가 상당한 절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할 수 있겠군요. 며칠, 몇 주 차이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니. 그럼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확인하고 뭘 준비해야 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IRS 웹사이트에 가면 First Time Homebuyer Credit Account Lookup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걸로 본인이 정확히 얼마 공제받았고 남은 상환 잔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기억이랑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먼저 정확한 금액부터 확인해야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주택의 조정된 취득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 시 손익을 결정하고 상환 면제나 제한 혜택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 두셔야 하고요. 네, 취득원가 계산 중대하겠네요. 그리고 셋째, 만약에 지금 2024년 연말쯤에 집을 팔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걸 2025년 초로 살짝 미루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어떤 이득이 있을지 없을지 이걸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IRS 잔액 확인, 조정된 취득원가 계산, 그리고 매각 시점 관련 전문가 상담. 꼭 기억해야겠네요. 결국 오늘 살펴본 FTHBC 사례처럼 이런 특정 세금 규정들을 좀 자세히 아는 것이 단순히 세금 잘 내는 걸 넘어서서 숨어있는 예외 조항을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내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FHTBC 사례, 겉으로는 공제나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갚아야 할 의무가 따라오거나 특정 기간 조건 같은 게 붙어있는 이런 규정의 구조를 이해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시거나 새로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보실 때 어떤 시각을 갖게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